급기야 경찰을 부르더니 동승했던 한국인까지 가세에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일을 망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망치는 거예요? 사진 찍었잖아 지금. 지금 왔으면 그 법을 지켜. 나가는데 왜 안 나가요, 이 차는? 뭘 안 나가든 나 실버권 촬영하잖아요. 기분 나쁘냐 기분나 일을 못하는 저 홍보인 돼가지고 일이 안. 지난 5년간 외교 차량이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는 13,5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3%인 12,600건은 과태료 부과를 무시했습니다. 1,600건이나 적발된 러시아를 비롯해 950건의 우크라이나, 680건의 중국 대사관 차량 등 위반 실적 상위 3나라는 아예 납부율이 0%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Would you like to tell me why did not pay the fine illegal parking zone? Sorry, I don't know. 이처럼 외교 특권을 내세워 각국 외교 차량들은 오늘도 무법 운전으로 한국 도로를 휘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적을 공개하고 기관장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공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대표들 가운데 해임 대상은 한국소비자원장과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산재의료원장,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등 4명입니다. 이들 기업은 노사관계나 구조조정 면에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단은 설명했습니다. 기관장이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관장의 역할이 전혀 표면화되지 않았거나 그럴 때는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은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인력 감축을 하나도 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고 청소년 수련원 이사장은 대졸 초임을 덜 깎은 것과 청년 인턴을 적게 뽑은 점이 문제됐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방송광고공사, 예술의 전당 등 17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92명의 기관장 가운데 23%가 해임 또는 경고 건의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평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또 열과성을 다해서 일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전혀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또 이번 평가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치열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인맥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통화의 당부의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해임을 건의하면 임명권자인 장관이나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조성 사업의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 주민이 강제 수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나와 회의실의 문을 닫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습니다.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아니, 찍지 설명이. 이어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단지인 서초구 우면지구의 주민설명회장은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계속되면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설명이 안 해. 결국 주최 측은 주민들에게 장소를 내준 채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지의 땅 주인인 이들은 토지 강제 수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금자리 주택법이 아주 충실하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밀어붙이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이달 초에 열린 하남시 미사지구의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파행이 계속되자 국토해양부는 설명회 대신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 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무산이 되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의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조기에 완공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와 제주 지방은 모레인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백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늘 전국은 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북 의성이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인 34.7도까지 치솟았고 서울은 28.5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가 최고 80ml, 충청과 강원, 영서는 최고 60ml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도 우려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방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는 모레 일요일부터 남부와 제주 지방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가고 남해상에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도 서울과 충청, 강원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 이상 고온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숲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우리 산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입니다. 수령이 30년은 됨직한 소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죽은 소나무들입니다. 밑둥은 송진마저 메말라 마치 콘크리트처럼 보이고 솔잎은 바싹 말라서 손으로 쉽게 뜯어집니다. 80세까지 살아도 이래 빨갛게 말라 죽기는 처음인기라. 이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100만 그루나 됩니다. 이례적으로 겨울 기온이 높았던 데다 가뭄이 겹친 탓입니다. 지난해 가을 겨울 강수량은 162mm, 평년의 꼭 절반 수준입니다. 2월 기온은 4.3도로 평년보다 무려 3.5도나 높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가뭄에 겨울 기온마저 높으면 소나무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이상 고온을 겪게 되면 이게 봄인지 착각을 해갖고 스스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남 지역의 산허리는 죽은 소나무들 때문에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입니다. 산에 벌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 병충해가 아닌가 하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오고 있습니다. 한대성 수종인 잣나무 역시 기후 변화로 생명을 지탱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악산 일대와 강원도 홍천 등엔 아름드리 잣나무들이 높은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한 잣나무에 벌레가 기어들어와 병이 들고 결국 한아름을 넘는 나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과거에 없던 더운 지방에서 생기던 병들이 새롭게 잣나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렵수는 겨울에 이파리를 떨어뜨려 수분을 지킬 수 있지만 침엽수는 이처럼 가물고 따뜻한 겨울엔 속수무책입니다. 늘 푸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던 소나무와 잣나무. 가까운 미래 더 이상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허무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부정선거로 규탄하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국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정부 민병대원들이 환호합니다.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برای دوستان شما در اکناف عالم یک جشن واقعی بود. یک جشن تاریخی بود. 부분적인 재검표 같은 타협안이 나올 거라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겁니다. 이에 따라 야당 후보인 무사비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시위가 다시 격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위 도중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어제 집회